자, 안녕하세요. 부가세세 신고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요런 안내 멘트들이 떠요. 그러니까 미리 체험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시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비서 서비스도 있죠. 뭐냐 하면 여기 부가세세 신고 첫 화면이죠. 여기 정기 확정 신고 누르고 들어가시면 기본 정보 화면에서 이런 안내 팝업이 뜰 때가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는 자료 구축일 이후부터 항목별로 신고서에 자동 체험할 수 있는 미리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얘를 누르시면 미리 체험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고, 아니요를 누르시면 이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혹은 세금 비서 서비스라 그래가지고요.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해가지고 확인이나 계속을 누르면 신고서들이 이제 자동으로 채워지는 뭐 이런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런 미리 체험 서비스가 사업자에 따라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고서 자체에 국세청이 알고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는 것과 국세청이 현재는 모르고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세청이 기존에 알고 있는 자료들은 다 미리 체험으로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국세청이 모르고 있는 자료들은 요거는 이제 직접 신고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체험 서비스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 여기 미리 체험 신고서 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런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미리 체험 서비스로 하시는 것보다 일반 신고로 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래가지고 미리 체험 서비스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겁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는 항목별로 신고서에 자동 체험하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미리 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리 체험 서비스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제일 위에 환급받을 세액이 38만 3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업자는 지금 환급받아야 되는 세액이 38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신고하면 38만 원의 환급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현금 매출은 국세청이 알 수가 없죠.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나, 그러니까 요런 매출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타 매출에 들어가야 되는 이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공란으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매출이 없는 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현금 매출이 있다 그러면 여기 기타 매출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인데, 전자적인 방법이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요.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가가지고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위칸에서는 불러오기로 이렇게 전자적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는데, 요거는 국세청이 알고 있는 거죠. 홈택스에서 불러오니까. 근데 종이 세금계산서는 오프라인에서 종이에다가 기재해서 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매출뿐만 아니라 여기 매입 쪽의 세금계산서 수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들어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여기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동 기재가 되는데, 이 밑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체험 서비스에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명세 입력에 들어가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리 체험으로만 신고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누락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카드 사용 내역이 매입 쪽에서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돼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죠. 근데 이 카드 외에는 이건 개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국세청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 중에서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홈택스에 이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불러와 줘서 기재가 되는데, 그 밖의 신용카드, 그러니까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카드의 사용 내역은 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모르고 사업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미리 체험 서비스로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매출이나 매입 내역뿐만 아니라 기타 서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과세 기간 중에 이런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작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미리 채움에서는 작성이 안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그것도 여기서 빼주셔야 되는데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미리 채움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는 기재되지 않았던 것들을 기재를 다 하고 나와 보니까 여기에 납부할 세액이 86,000원이에요. 기존에 처음에 보실 때는 오히려 환급이 38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86,000원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미리 채움 서비스를 그냥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가 잘못된 거고 매출이 누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채움 서비스로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미리 채움 서비스로 그냥 신고를 하시려고 해도 이런 안내 멘트가 떠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꼭 확인하셔야 제출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채움 서비스로 첫 화면에서 그냥 이대로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입력 완료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미리 채움 신고를 하셔도 이렇게 이런 항목들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생겨요. 여튼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류냐면 미리 채움과 신고 금액 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고서 작성 자체를 미리 채움 신고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서 미리 채움으로 들어왔을 때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요만큼인데 실제 신고하신 분이 기재한 금액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예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의 금액 이 42,819원은 기존에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조회가 돼가지고 기재가 돼 있던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 그 밖에 신용카드는 여기 매입세액에 해당돼가지고 내가 입력을 좀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미리 채움 서비스로 이렇게 기재를 해줬는데 왜 이걸 고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재한,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 숫자 외에 새로 입력한 이 숫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워주시면 되고요. 아니고 이게 매입세액 공제가 맞다 그러면 놔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러면 이 오류 문구는 무시하고 그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리 채움 서비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몇 가지는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기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대로 기재를 다 해보면 미리 채움 서비스보다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혹은 세금이 더 적어져서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채움 서비스로 신고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미 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